뉴스타운 TV를 애청하시는 애국 국민과 해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손상윤의 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할 편에서는 오늘 북한이 12시 30분경 6차 핵실험 수소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한반도 운명이라는 대한 내용으로 오늘 긴급 진단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운의 군사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장모석 예병 소령과 함께 오늘 심도 깊은 분석을 해보고 한반도의 운명을 오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장 기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올 것이 왔죠. 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예, 올 것이 왔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이 전 세계에 지금 알려졌고, 네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네. 오늘 정심때 12시 프로 네네. 대한민국은 마비됐습니다. 네. 거의 사형 선고나 뭐 다름없을 정도로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에 네네. 북한은 진도 5.7의 예. 수소탄 실험을 성공했다고 오늘 방송을 했는데 예. 아주 지금 긴박한 상황이고 예, 그렇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북한의 이 6차 핵실험 수소탄 예. 우리 장 기자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북의 핵 개발 일지를 보면 이제 1993년 3월에 잠깐 보겠습니다. 핵 개발 일지를. NPT를 탈퇴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로부터 지금 24년이 흐른 오늘 이제 드디어 북의 어떤 핵 개발이 결실을 맺었다고 보여지고 국제적 관례로도 통상 이제 6차례 핵실험을 하면 성공하면 이제 핵 보역으로 인정하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북의 핵실험이 이제 그러한 의의를 가질 수 있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24년간 한반도의 북의 핵 개발을 두고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되는 어떤 문제들을 이제 많다 보니까 문제들이 사실 북계가 왜 저렇게 핵에 집착을 하고 핵 개발을 했는지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잊고 있는데 그 본질을 우리 국민들이 오늘 반드시 다시 상기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북계가 저렇게 핵 개발을 해서 미국하고 맞짱을 뜨는 이유는 미국한테 대한민국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대한민국을 이제 적화 통일을 하도록 우리가 마음대로 하게끔 내놓으라는 이제 그런 어떤 지금 이제 역대 정부가 그동안에 북한의 이제 핵실험, 그다음에 ICBM, SLBM 각종 이제 미국을 겨냥한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뭐 절대 우리한테 그럴 일이 없다. 핵실험을 하면은 자기 목을 내놓겠다. 근데 이제 진짜 그 사람 벌써 죽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우리한테 남겨진 이 현실은 지금 참혹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 핵실험 일자를 보면은 2006년 10월 9일 처음 1차 핵실험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제 한참 우리 애국운동 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차가 2009년 5월 25일. 이것도 플루토늄이고요. 그 다음에 3차가 2013년 2월 10일. 고농촉 우라늄 추정된다. 그 다음에 4차가 2016년. 이게 이제 전부 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온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월 6일 수소탄, 북한의 수소탄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5차가 2016년 9월 9일. 이것도 뭐 수소탄 개념이죠. 어쨌든 오늘 2018년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제 수소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규모를 보겠는데요. 1차 때 했던 게 지금 3.9 진도가. 이거 인공지진이겠죠, 시파. 마그네틱. 그 다음에 2차가 4.5. 그 다음에 3차가 4.9.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상청 우리나라. 우리 기상청. 4차가 4.8. 5차가 5.04. 그 다음에 오늘이 이제 기상국 공시는 5.7인데. 수소탄 규모는 보통 진도 6.0 이상 넘어가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위치가 어디서 했나, 어떤 집안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그죠? 보통 어떤 지진에 대한 진도를 측정할 때 보면은 대체적으로 진도 측정하는 대지가 넓으면 넓을수록 비교적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지금 한반도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작은 땅에서 산도 많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 미국의 지질안전국에 의하면 이제 6.7 정도로 나온 걸로 미국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는 이제 최근에도 이제 계속
그 탄도 미사일인데 네네. 방사포라고 네네. 위장을 축소를 시켰고 네네. 오늘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축소한다는 느낌이 있으면서 처음 발표할 때 미국이 이제 1차 먼저 이제 핵실험 그 지진 이제 인공 지진파 방송이 나왔는데 네네. 뭐 첫 보도가 어쨌든 이제 그 뒤에 이제 정부도 애매했어요. 네네. 뭐 이게 핵실험인지 지진인지 네네. 계속 이 말 표현도 제대로 안 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지진 이것도 지금 이제 결국 5.7인데 네네. 계속 달라요 정보 그죠? 예. 이게 지금 좀 이 정부에 대해서 제가 좀 우리가 색안경 빼야 되겠습니다. 네네. 네. 사실은 이제 미사일과 핵실험은 그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 핵폭탄을 원하는 지점으로 실어 나르는 운반체 개념으로 개발을 한 거고요. 또 어떤 이제 인류가 가지는 궁극적인 무기인 핵폭탄, 핵폭탄은 이제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미국에서 봤을 때 그 운반체인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격 체제도 있고 또 이제 통제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그 핵실험에 비해서는 이제 어떤 중요도를 약간은 낮게 봤는데 오늘 이제 그 수소 폭탄으로 보이는 핵실험을 성공함으로써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북계가 이제 핵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제 대북을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대한민국 군사력과는 비대칭 전력이 됐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뭐 NSC를 주재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응징 얘기를 했는데 핵을 가진 북을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제 좀 불가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연 그 플루토늄 폭탄부터 농축 우라늄 폭탄, 그다음 수소 폭탄 이런 게 이제 어떤 방식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요거 한번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보통은 지금 이제 일반인들이 알아보기에 조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자연 상태에 이제 플루토늄은 없고요. 우라늄을 농축했을 때 플루토늄이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 1945년도에 이제 미국이 일본에 히로시마에 리틀보이라는 폭탄을 투하했는데 이거는 이제 농축 우라늄 방식이고요. 그렇죠. 그다음 펜맨이라고 나가사키에 투하했던 거는 이제 플루토늄 방식입니다. 이 보통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에 이제 쓰이는 방식인데 이 자연 상태 플루토늄에 전자를 가할 경우에 이제 핵 분열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걸 이제 폭탄에 응용한 방식인데 핵폭탄은 폭발하게 되면은 이제 수만 도의 열이 발생하면서 그렇죠. 주변 공기를 다 잡아먹게 됩니다. 산소를. 그렇게 되면은 기압이라는 게 이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하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그 기압이 폭발점으로 몰려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엄청난 이제 그 폭풍 때문에 폭풍. 어떤 주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가루가 되다시피 해서 이제 그렇죠. 부딪히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폭탄이 떠졌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발생하는 열 효과. 핵폭탄이 터진 주변에 있는 모든 이제 사람이라든가 인공 물체는 이제 그 열 때문에 증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발화점으로 이제 모여드는 어마어마한 속도의 이제 그 기체 때문에 폭풍 효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모든 이 물건들이 이제 부딪히면서 가루가 되다시피 해서 버섯구름을 만드는데 이것들이 이제 상공에 올라갔다가 지상으로 떨어지는 방사능 낙진. 그렇죠. 이 세 가지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수소폭탄은 방법을 조금 달리하는 거죠. 헬륨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이 헬륨을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려다 보면은 수소를 융합을 해서 헬륨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실험을 하다 보니까 수소를 융합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열이 필요합니다. 수만 도의 열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수소를 융합하는 과정에서 자연 상태에서 그 열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핵폭탄을 터뜨려서 수소를 융합할 수 있는 그 열을 얻는 그래서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핵폭발로 인해서 수소를 융합하는 그 에너지를 얻게 되는 폭발력을 갖게 됩니다. 그럼 보면 이제 여기 1차 이제 원자 폭탄이 이제 폭탄 터지고 그 열을 이용해서 2차 이제 수소가 폭탄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 폭발 규모는 이 지금 기존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핵폭탄들은 이제 그 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탄을 말하는데 이것의 어떤 그 폭발력을 향상시킨 게 이제 증폭탄이고요. 증폭탄 같은 경우는 중폭 핵분열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핵폭탄 이제 4배에서 5배, 6배 정도의 어떤 파괴력을 갖고요. 여기 이제 10에서 이제 20KT 정도. 이제 여기 지금 표현한 원자폭탄 그 핵폭탄을 말하는 건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것들이 이제 10km에서 20km 정도 요 정도, 파괴력이었습니다. 요 정도, 예. 정도. 근데 현재 죄송합니다.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다이나마이트 폭발력으로 100만 톤 정도. 예. 다시 말해서 이제 기존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폭탄의 한 1000배 정도의 예. 어떤 폭발력을 갖게 예. 됩니다. 이런 규모만 봐도 예, 어마어마합니다. 예. 예. 그래서 킬로톤이 아니라 이제 메가톤 단위로 나가게 되는데 어떤 기존의 핵폭탄이 이제 뭐 중소 대도시를 이제 겨냥한 거라면은 수소폭탄 메가톤 단위의 이제 폭탄이 폭발하게 되면은 이제 웬만한 국가 하나가 전부 파괴되는 그런 엄청난 이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뭐 미국에서도 좀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을 거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폭발 규모, 네네. 이 인공 지진파로서 5.7이면은 네네네. 거의 이제 수소탄에 거의 맞다고 인정을 예,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저게 만약에 이제 서울에 떨어졌다면은 네네네. 서울 전체 뭐 한반도 절반 정도가 날아갈 정도면 사실은 서울 이제 전체. 완성된 수소폭탄을 예를 들어 서울에 투발할 경우에는 뭐 한반도 전체가 날아간다고 봐야 되고요. 뭐 그렇게 할 가능성 이제 한반도만 이제 대한민국만을 목표로 한다면은 굳이 수소폭탄을 쓰지 않아도 예. 충분히 이제 파괴가 되는데 그렇지.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해서 수소폭탄 무기를 가졌다는 거는 이제 미국에 대항해서 미국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거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24년간 미국은 북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온갖 그 수단과 방법을 다 썼다고 봐야 됩니다. 무력을 제외한. 처음에는 외교적인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사국인 이제 미국과 북괴, 그 다음 대한민국 주변 국가, 일본, 러시아, 이제 중국까지 해서 6다 회담 구조로 끌고 가서, 근데 공전에 실패했습니다. 6자 회담 다 아시다시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핵실험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유엔으로 끌고 갔어요. 예. 국제 이제 제재를 위해서 끌고 갔는데, 오늘 이제 그 6차 핵실험, 다시 말해 수소폭탄이 이제 성공함으로써 그동안 기울였던 모든 외교적, 경제적 어떤 그 핵개발 저지 노력이 이제 실패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뭐 미국도 더 이상 물러날 수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걸 누군가는 이제 종집을 찍어야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그 오늘 낮에 북괴가 핵실험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례적으로 미국이 지금 아무런 공식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보통 이제 2-3시간 후면은 국방부라든가 전략사령부 혹은 이제 태평양 사령부에서 그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시험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뭐 9시간이 다 되도록 미 국방부라든가 어떤 미국의 공식 반응이 없는 게 사실 좀 더 불안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미국은 지금 두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첫째는 이제 북의 의도대로 대한민국을 놓을 것이냐, 적화 통일이 되던 말던 대한민국을 놓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어떤 북의 핵을 대한민국을 북에 주고 핵에 대한 어떤 제어권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북을 칠 것이냐. 이 두 가지 딜레마. 그렇죠. 지금 뭐 누군가는 대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되도 않은 소리고요. 이 두 가지 지금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딜레마에서 미국이 지금 발표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 입장이라면 제가 미국이라면은 북을 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군사력은 지금 실존하는 세계 1위고 그렇죠. 사실 북괴는 국가라고도 할 수 없는 불량 깡패 집단이거든요. 그렇죠. 뭐 저들의 테러 집단. 예, 저들의 무기에 굴복해서 대한민국을 논다는 거는 사실은 그 제정신인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북을 이제 그 어떤 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또 미국 뭐 정치 조야에서도 이미 대화는 끝났다. 예. 그 다음에 레드라인 넘어갔다. 이미 이제 표명을 했었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안은 이제 군사력을 이용한 응징 혹은 이제 핵제거인데 제가 판단하는 미국의 어떤 그 대북 공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대규모 북폭 이런 게 아니라 특수전, 특수부대에 의한 특수전과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폭격을 겸비한 하이브리드 공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제일 문제는 네네. 일국의 국가를 이제 리더하는 예. 대통령이란 사람들이 네네네.
지금 이 상황을 벌써 네. 이제 이 북한 문제는 네네. 오늘 하루 이틀 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24년 됐죠. 예.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은 네네. 그 누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대통령들이 어쨌든 네네. 김대중 정부 때 이제 뭐 햇볕 정책에서 북한에 대규모 핵자금이 들어갔는데 네네네. 지금까지 어쨌든 오늘까지 네네네. 수수방관을 한 거죠. 네네. 그리고 대화로서 풀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이 대화를 할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죠? 예, 예. 벼락건 전술이고 네네. 어쨌든 얘네들이 이제 핵방용으로 쓰기 위했다면은 네네. 이 정도 안 하고 적당한 선에서 딜을 했을 거라고 네네, 보는데 맞습니다. 이제 6차 핵심을 통해서 수소탄이라고 오늘 성공적인 자기가 발표를 했는데 네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네네. 그 다음에 이 정부의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네네. 지금까지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뭐 장 기자님께서 전문가시겠지만 보시면 지금 당장 이 상황이면 네네네. 사드 배치 적극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한 방 날아오면은 예, 예. 지금 뭐 저기서 핵실험을 했는데도 예, 예. 인공판이 지진판이 감도 못 잡고 예, 예. 분석도 못하는 사람들이 네네네. 핵폭탄 떨어지고 나서 방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가 지금 가장 시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우리 정부에서 군에서 해야 될 일이 또 뭐 있습니까? 오늘 이제 정부에서 이제 NSC를 긴급 NSC, 소집해서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1시간 반 회의를 주재하고 어떤 북에 대한 응징을 천명을 했는데 사실 북계가 두려워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응징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북 심리전입니다. 그렇죠. 예. 예. 자, 대북 심리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대중 정부 이전처럼 예. 전폭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예. 전방 접경지대에서 북계군을 향한 이제 전광판이라든가 어떤 음향을 이용한 그런 이제 대북 심리전과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이제 전단이라든가 생필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생필품 보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그 전자전장비, 방송용 항공기가 있습니다. 적진 근처에서 날아가면서 북한 전역의 어떤 라디오라든가 TV를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전파를 송출할 수 있는 항공기를 미국과 적극 협조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실시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 그 다음에 지금 사드 배치 말씀하셨는데, 사드 배치는 지금 당장 왜 안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건 공권력으로 처벌할 게 아니고, 이거는 5천만 국민을 상대로 협박질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역 행위죠. 이건 넘어서는 거죠. 이거 죄질 중에서도 최고의 죄질입니다. 예. 5천만 국민과 지금 인류를 담보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드 배치를 못하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법 이상의 어떤 걸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고요. 예. 예. 우리나라 이제 종북 좌파들, 네네네. 우리가 이제 수는 이제 좌파들이라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세력들은 한결같이 북한은 이제 한편이고 우리 민족끼리다. 네네네. 북한이 어떤 해고로 이렇게 위협을 하지 않을 거다. 네네. 대화로 풀 수 있다. 네네. 그동안 100번 쟤네들 편을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나 오늘 6차 핵실험으로 네네. 이게 이제 완전히 지금 잘못됐다는 게 판가름 났는데, 예, 예. 이 상황에서도 최근에 그 서울 한복판에서 네네. 아주 그 무시무시한 네네. 반미 사드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거 비교 한번 해볼까요? 예, 그렇죠. 예. 이거 이제 시청자들 보시면은 진짜 무시무시할 겁니다. 네네. 시청자 여러분, 이게 최근 8월 15일 광화문광장과 서울 시청장에서 반미 데모 집회를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북한과 공작 폐기하지 않았다면은 이들이 생각하는 양심성은 이제 내란사범이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국가를 전복할 계획을 세웠던 내란사범들 양심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드를 이렇게 지금 계속 백수치라라는 게 또 나만 인질로 잡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항복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제 대한민국을 국회 앞에 덮치고 이제 이 땅을 떠나가는 일이고, 이제 그 떠나는 수단이 평화협정인데
이제 뭐 열람포 공사가 됐죠. 그렇습니다. 통합장 통해서 지난주 철수하면서 2년 만에 공사가 뒤에 보이는 그 시청 광장에서 과감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 빨간색을 맞췄을까요? 이 전쟁 분위기는 이제 북한에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주 지금 80년이 하나 됐단 말이에요.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얘네들이 이제 그 대한민국을 접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네편 다 이제 석방하라는 거죠. 좀 예전에 신났습니다. 오늘 괜찮아 뭐 됐다고. 우리는 지금 걱정스럽게 그 핵실험에 대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왔던 사람들 아마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자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보시면 충격적일 겁니다. 이게 최근에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한복판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무기 팔아먹는 미군 놈들 물려! 동남아를 조장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실은 우리 세금으로 북한에 지금 핵무기를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질이 돼서 지금 남한에서는 이런 붉은 무리들이 반미 대머리층 싸도 받고 5천만 원을 지금 오늘 이제 좀 확실하게 이제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무기 팔아먹을란다! 여러분 속겠습니까? 속겠습니까? 다시는 국민 여러분, 북한에서 뽑고 남한의 종북 기사, 남한의 반미주의자들 지금까지 속아왔습니다. 오늘 참 비참한 날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 그렇습니다. 참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게 예. 참 이제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이제 예. 우리가 군사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예. 이제 말씀 좀 더 이어가자면, 예. 지금 이런 어떤 그 최소한의 우리가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어 무기인 사드 체계를 지금 계속 중국이 지금 배치를 반대하고 해방을 놨었는데, 예. 사실은 우리 국가가 지금쯤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중국에 대한 입장 표명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은 상당히 아까 우리 장 기자 말대로 예, 예. 고민에 빠져 있을 겁니다. 네네네. 최근에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서 네네. 이 미국은 이제 어떤 정보력이 있다 보니까 네네. 최근에 사실은 6차 핵실험할 걸 알았을 겁니다. 예, 그랬을 겁니다. 예, 그래도 이제 자유우방 혈맹이라고 네네. 북한의 선제 타격이나 네. 예방적 전쟁은 못하고 있는 건데 남한의 네네. 피해 때문에 네네. 이 남한 한복판에서 함께 하지는 못하고 네네. 이렇게 반미 데모를 외치고 네. 양키 고음을 외치는데 미국도 상당히 불쾌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우리가 구한말 시대로 다시 가서 예. 지금 개혁 개방하고 반대지만 예. 어쨌든 지금 미국과 이제 G2가 충돌 입장인데 네네네. 패권 근데 지금 가운데 있잖아요. 네네. 겉으로는 우리는 혈맹이고 미국과 네. 함께 가고 속으로는 중국과 손잡고 싶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스탠스가 어중간하잖아요. 예, 예, 밖으로 말로만 립서비스는 한미동맹 뭐 네, 네. 긴밀하게 한다 하지만 네. 지금 실질적인 행동은 사드 반대, 네. 사드 배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정부 자체가 어떤 정부입니까? 이게? 예. 그러면은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그죠? 네네. 하나는 이제 가감하게 북한을 응징하는 방법이 있고 네네. 한 가지는 이 남한의 반미 집회가 심하고 네네. 통제도 안 되는 대한민국은 네. 버리는 카드가 있겠죠. 예, 북한한테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네. 자 평화 협정을 맺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자기는 핵만 제거하면 된다 생각했을 예, 때는 예. 그러면은 남한은 바로 공산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 대한민국은 어차피 이판사판입니다. 네네. 이 상황이면 그죠? 우리 국민들이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게 이제 말을 사실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정치라든가 언론에서 말을 복잡하게 꼬아가가지고 지금 아주 복잡한 역학 구도를 그건 만들어놨는데 이제 좌파들의 업무죠. 예, 예. 국민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예. 자, 얘네들 의도대로 미국을 이제 나가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북계에 이제 흡수되는 조카 통일을 선택할 것인지 이제 그건 이제 자기네들은 예. 이제 그렇게 생각 못 하고 예, 예. 우리 민족끼리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 이러면서 네네. 북한에 동조하는 거죠. 네. 다 1,000만 이상이 2,000만이 학살된다는 것도 모르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죽기를 각오하고
이런 불량국가 깡패 집단인 북괴와 싸워서 우리가 이제 후손들에게 이 땅을 온전히 물려줄 것인지 이제 국민들이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뭐 현 정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여론조사하는 거 참 좋아하면서 이런 거는 또 여론조사를 안 합니다. 오히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여론조사가 될 것 같거든요. 국민들한테. 근데 뭐 여론조사 해봐야 워낙 예. 여론 조작을 많이 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정부가 네. 오늘 해야 될 게 이제 그 사드를 적극 배치해야 되는데 네. 한 기뿐이 아니라 지금 이러면 2~3대 그 몇 개 대대가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지금 1개 포대 6기의 사격 발사대. 예. 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지금 그 성주에 지금 2개 발사대만 설치돼 예, 있고 예, 4대는 지금 그 한다 해놓고 하지 배치를 않아요. 못하고 예. 지금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이 이제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뭐 정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그렇죠. 같이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이길 것인지 아니면 뭐 그토록 좋아하는 그들이 좋다면 북괴 품에 안겨갖고 적화 통일을 할 것인지. 다만 이제 그 국민들이 각오하셔야 될 건 있는 게 이런 핵을 가진 북괴와 우리가 얼싸안고 끌어안았다가 이제 인류의 공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가 오늘 밤이라 당장 그 뭐 어쨌든 무조건 무력으로 예. 이게 어느 순간부터 군사 비밀이 공공연하게 다 떠발리는 예, 나라가 그렇습니다. 됐고요. 안보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예. 이거를 예측하거나 예방한 사람들은 다 자천되거나 예. 지금 다 한 자리 다 물려난 사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어쨌든 보이지 않는 큰 손에 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중국과 북한의 공작에 의해서 소리 없는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짜고 네네. 북한과 남한의 좌파들이 네네. 짜고 이런 오늘 결과를 만들어냈다 보고 네네네. 이 결과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국정농단 그래가지고 돈 몇십억 그렇게 장난친 걸 가지고도 뭐 정권이 지금 끝을 나고 예. 지금 교도소에 가 있고 예. 지금 뭐 재판을 받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대한민국이란 국가 자체를 핵 위기로 몰아놓고 죽음의 공포 앞에 내몬 죄가 비교할 수 없이 큰 죄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이제 국가 내부에서 일어난 일은 집안 일입니다, 사실. 네네네. 그러나 이거는 어쨌든 국가 운명을 맡긴 거 아닙니까? 예. 5천만의 생명을 담보로. 예. 더군다나 그 북이 핵을 개발할 의도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개발하면 책임지겠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예. 예. 아까 내 김대중 그 예. 얘기했잖아요. 예.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같이 일했던 참모들이 현 정부에서도 요직을 차지하고 앉아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80년대 주사파, 예. 주체 사상파, 예. 이들이 지금 입법, 사법, 행정부에 대거 진출해 있습니다. 네네네. 입법부 같은 경우 국회의원 뭐 3선, 2선도 하고 있고요. 네네. 행정부는 지금 뭐 비서실장까지 들어와 있고요. 네네. 이 사람들이 주 목적이 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그 예. 냉혹할 정도의 반미주의자들인데 결국은 반미를 해서 그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네. 지금 이 핵을 가지고 남한을 그냥 무력 통일하는 그러니까 접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적가 통일하는 겁니다. 예. 쉽게 말해서 적가 통일. 말이 좋아서 뭐 연방제 통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반미도 필요하고 예. 이제 그런 거지. 예. 이제 자주를 강조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늘상 이제 벌써 이 정부 올 이제 정부 대선 들어오기 전에도 네네네. 올 1월부터 이제 사건이 터졌을 때 네. 만약에 다음 정부가 좌파 정부가 들어온다면은 네네. 첫 번째 사드를 반대할 것이다. 네네. 두 번째 반전 데모를 할 것이다. 네네. 평화주의 평화를 외칠 거다. 네. 그래서 전쟁을 반대하고 네네네. 그래서 결국 주한미군 철수해라. 네네. 평화협정 맺자. 전쟁 반대. 예. 거기에 따른 게 주한미군 철수인데 적화 시나리오로 좀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NSC를 마친 그 청와대에서도 뭐 어떤 대북 응징 의지를 밝혔고 네. 또 뒤이어서 이제 합참이라든가 외교부에서도 대북 이제 경고 성명이 나왔는데 네. 이런 성명이 이제 헛소리로 끝이지 않고 실효성을 거두려면 국민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몇 가지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대북 전폭적인 대북 심리전 개시, 즉각 개시.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과 그러니까 공조 이제 휴전선의 대북 방송 일제 예, 하고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죠. 예, 그다음에 비행기를 동원해서라도 예. 대포된 그 심리전에 예, 전단 살포한다. 전단 살포하고 생필품 살포하고 살포,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협조해 가지고 이제 그 북한 지역에 대한 방송 개시 예. 이런 어떤 심리전을 전폭적으로 개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시간을 다툴 필요도 없이 지금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지금 사드 배치를 오늘 중으로도 완료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확실한 입장 표명 그다음에 이제 조만간 제가 볼 때는 중국도 이제 마지 못해서 북구로 가면 이제 송유관을 잠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사실 그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지금 북에서 탈북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계신 분들이 북쪽으로 지금 송금한 돈이 1억 달러 정도 된다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1억 달러는 큰 돈이 아니지만 사실은 북계가 그게 장마당이 돌아가는 그 자금이거든요. 이것조차도 지금 우리 탈북자분들도 고향에 빨리 가고 싶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빨리 이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려면은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북계의 목을 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북 송금도 중단하는 어떤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래 되면은 그냥 그 앉아서 손 한 번, 힘 한 번 못 써보고 당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우리가 그래도 예. 최대한 우리가 싸워서 예. 우리 생명과 재산을 나라를 예. 지킬 수 있는 방법 딱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는 네네. 당장 사드 배치를 즉각 사드를 배치하고 예. 그 한 개 포대가 아니라 몇 개 포대를 좀 해도 그렇습니다. 좋겠다. 예. 왜? 이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있는데 네. 이게 한 방 터지면 1000만 명은 죽는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국민들을 더 이상 인질로 잡지 말고 네.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전면적인 네. 아까 심리전 예. 전개해야 되고 예, 즉각 실시해야 됩니다. 예. 지금 당장이라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걱정이 네. 자 우리가 지금 이 중국어로 일로 우왕좌왕하면은 네네. 만약에 미국이 두 개 옵션 중에 네. 이제 얘들의 핵을 포기시키고 네네. 평화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경우는 네. 무조건 공산화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때 살아남을 사람 남한에서 한 절반도 못 살아남을 예, 거예요. 그렇다고 보죠. 그 다음에 한국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네네. 자기 색채를 분명히 안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북폭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일본과 손잡고 네. 연합군과 손잡고 북폭을 했을 때 네네. 그러면 그 북한의 간할 통치권이 네네. 그 군정이 됐든 네네. 그러면 일본한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면 우리는 두 개 다 지금 다 놓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어떤 우리가 예측을 확대하는 거를 조금 오늘은 삼가하고요. 국민 여러분께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 어떤 24년간의 북핵 개발에 이제 오늘 완전 방점을 찍는 그런 어떤 날인데 국민들이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이대로 북에 넘어갈 것이냐, 공산화 과정을 거쳐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상 우리 민초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렇죠. 국가를 구했었는데 우리 국민들 사실은 그 작년부터 벌어진 이 일련의 사태에 태극기 들고 이제 거리거리 많이 나오셨었는데 그런 어떤 대규모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략적인 미스, 그렇죠. 전술적인 판단의 부재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실패를 했었는데 이제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몽둥이를 들고 회초리를 들고 죽을 것인지 아니면 적화를 할 것인지 우리 명확하게 이제 입장 표명을 해야 되고요. 네. 또 응징하겠다. 그 다음에 그러지 마라 하는 이제 정부나 어떤 우리 군에다 대고도 반반 이제 갈등이 일어날 거죠. 막연하게 기대를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당장 전면적인 대북 심리전 시작을 하고 사드 배치하고 중국에 대한 입장 표명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북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쌀 한 톨이라도 북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 일본과 지금 빨리 신속하게 공조 체제를 복구를 해서 군사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북계를 고사시키는 방법 내지는 무릎 꿇히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앞장서야 예, 그렇습니다. 되는데 예. 지금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 보면은 저는 뭐 걱정이 앞섭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과연 이 문재인 정부는 네네. 이 위기를 예. 극복 가능한가? 응?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예. 그동안 10여 년간 이제 나라의 안보를 걱정해서 네. 이런 걸 예측하고 그동안 수없이 이 좌우 정부 말할 것 없이 저희가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거구 세력으로 매도가 됐습니다. 네네네. 어? 꼴통 보수라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인 저희들보다도 이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했고요. 네네. 지금 북한을 너무 우습게 봤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보다도 정보력이나 분석력이나 예. 애국심이 없다고 봅니다. 예.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과연 예. 이 사건을 해결 못하면 네. 우리 장 기자께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위기관리 능력을 이제 요구하는 건데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한 어떤 판단력, 그다음에 사전 지식, 북이라든가 어떤 미국의 어떤 행동에 대한 어떤 외교적 지식, 그다음에 국제 어떤 그 세계가 물려 돌아가는 외교적 공식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지식이 뛰어난 상태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여태까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줬던 이런 능력은 사실은 위기 관리 능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 나눠주는 거는 뭐 능력이 이제 출중하다고 인자, 보여졌지만, 그, 예. 안보에 관련한 위기 관리 능력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위기 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키를 예, 맡기고. 키를 넘겨주고 물러서는 것도 큰 애국의 하나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뭐 그 말씀에는 전폭 동의합니다. 네네. 지금 5천만의 생명을 네. 한국호에 싣고 지금 하는데 5천만이 아니라 지금 북한 동포까지 하면 이제 7천만, 8천만이고, 예. 더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이 가장 인접해 우리가 당사자인데 예. 이 한국호에 리더하는 사람이 네네. 지금 북한 편을 들까, 중국 네. 편을 들까, 미국 편을 들까. 네. 그러니까 이제 좌로 가냐 우로 가냐 우천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중국도 그렇고 예. 북한이 중국과 만약에 손잡고 미국과 싸우는데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예. 그럼 이 정부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면 그죠?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국민 여러분께 이제 아셔야 될 게 지금 이 6차 핵실험은 이제 이 어마어마한 이 파괴력이 네. 어쨌든 핵 보유국 인정을 받으려고 했는지 그렇게 돼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정부는 사드 배치도 안 하고 네네. 어쨌든 북한과 대화만 하랍니다. 네네. 오늘 이 상황을 보고도.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미국이 북폭할 때 네. 지금 미국과 손잡고 강력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북폭을 네. 해서 네. 북한을 완전 이렇게 초타시키든지 네네네. 아니면은 주한미군 물러가라고 아까 네네. 어? 네. 그 반미 데모에 동조해서 예, 그렇습니다. 진짜 그 적화 통일해서 절반이 또 죽을 건지 네네. 뭐 이거 지금 우리가 선택할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지 지금 이대로 죽느니 네. 미국과 손잡고 함께 움직이는 거다. 그죠? 네네. 지금 중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능력 없다고 지금 했으면 일본이 미국과 손잡고 북한을 쳤을 때는 제2의 한반도가 일본 손에 들어간다는 거죠. 네. 사실 이 어떤 북계의 핵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과 북계의 문제로 이제 호도했던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북계가 핵을 가지고 저러는 거는 미국에 대고 대한민국을 내놓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예. 당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마치 방관자처럼 주변에서 맴돌았었는데, 우리 국민들 그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용감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국난이 닥쳐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진짜 뛰어난 민족인데, 오늘 그 제가 실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NSC 회의를 마친 그 통수권자와 그 참모들이 북에 대한 응징을 표명했으면서도 지금 심리전 개시하라는 소리도 안 했고, 사드 배치도 안 하고 있고, 예. 또한 대화로 또 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세계적으로는 대화는 끝났습니다. 끝났죠. 할 만큼 했다고 했어요. 예, 이너프트 이너이라고 대화는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대화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구걸을 하는 거는 우리 용감하고 뛰어난 대한민국 국민을 비겁자로 만드는 행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실험은 했지만 네네네. 이제 그 배치하잖아요. 네네. 실전 배치. 네. 이제 그까지는 뭐 조금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빨리 지금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죠. 네, 쟤네들이 전술적으로 실전 배치하면은 네네. 이제 뭐 어떤 뭐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건데 네네네. 지금 또 이제 안정화 안 됐을 때 네네. 우리가 어떻게 결단을 해서 네. 미국과 손잡고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뭐 ICBM 기술이 미국 본토까지는 다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요. 그건 지금 저번에 사정관 안에 다 들어간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왜 그래요? 예. 이미 그 북계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수소폭탄 실험을 했지만, 수소폭탄은 사실 미국이라든가 이제 어떤 그 굉장히 멀리 떨어진 대륙에 대한 어떤 사정권이고, 그렇죠. 대한민국은 이미 쟤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소규모 이제 핵폭탄을 가지고 노동이라든가 스커드 미사일 혹은 이제 뭐 잠수함 같은 걸로 인해서 얼마든지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노출이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우리는 또 그에 대응할 만한 무기 체계를 안타깝게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한미일 공조로 군사력으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지금 3번째 강조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리스트를 가르쳐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대북 심리전 개시해라. 그것도 전폭적으로. 자, 2번째, 사드.
내일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배치해야 됩니다. 오늘 밤에 당장 하고 예. 1개 포대로도 부족하니까 예. 한 뭐 서너 개 포대 저는 예. 우리 돈으로 샀어라도 해야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면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그 선진 문명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런 야만 집단하고 손잡고 손잡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적화 통일의 풍무에 안기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저희 같이 건전하게 대한민국 수호 세력은 이제 뭐 몽둥이를 들고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참 심각합니다. 예, 심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네네. 진짜 이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들을 네네. 사랑하고 네네. 자기 말대로 진짜 뭐 이렇게 한다면은 네. 그리고 이제 전 인류를 상대로 지금 협박하고 있는 북한과 함께 할 건지 네네. 진짜 이 적대 세력과 네. 함께 하기 위해서 미국과 손잡고 네네. 한미일 동맹 전 세계 유엔과 손잡고 네네. 어쨌든 이 전 세계 핵의 악의 축 네. 북한을 이번 기회에 응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은 네네. 가감히 오늘 밤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맞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 군 출신 중에서도 네네. 전쟁 경험이 있고 네네. 어쨌든 그 위기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있는, 예. 한반도 지금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좌우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가장 이 지금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 찾아서 네네. 그분한테 이 한국 키를 맡겨야 된다는 생각 안 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사실은 이익 관계에 있어서 사상에서는 뭐 좌우가 존재하지만 예.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우리 국가가 예. 적의 공격 앞에 지금 죽음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좌우 위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상황을 그 뛰어난 위기 관리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오히려 옳다고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여태까지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줬던 능력은 안보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은 사실 없었고 뭐 사법고시 합격하시고 변호사로 활동한 분이니까 법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제 돈 나눠주고 이런 거는 이제 뛰어난 능력을 보였지만 어떤 안보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은 사실 오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렇죠. 보여줬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 청와대 내에 뭐 지금 뭐 모든 전문가들 그러잖아요. 네네. 그군 전문가가 없다고. 예. 이제 안보 라인이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북괴가 수소폭탄까지 가진 비대칭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이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회피하면 안 되고 즉각적으로 이제 그 대북 심리전 모든 국민들이 지금 청와대에 뭐 전화하셔야 돼요. 왜 심리전 안 하느냐? 사드. 예, 사드 배치해야 된다. 예, 지금 국방부라든가 청와대에 빨리 전화하셔가지고 드디어 복가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는 지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 여러분, 각자 지금 청와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서 즉각 오늘 밤이라도 당장 사드 배치를 정부에 요구하십시오. 안 그러면 모두가 죽습니다. 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보고 당당하게 물러나라고 하십시오. 국가의 존망이 일촉즉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짧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시작된 북핵위기가 지금 그 이후로 이제 그 5개 정권이 흘렀습니다. 김영삼 정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지금 수많은 외교와 경제적인 제재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매달렸었는데 오늘 사실 실패했죠.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뭐 특정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 이제 접어놓고 지금까지는 접어놓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 국난을 극복할 것이냐. 예. 자, 싸울 각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이제 각오를 하고 임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죽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우리를 다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필사적생의 정신으로 예. 이제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어서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대로 가면은 당연히 인질로 인해서 적화됩니다. 네. 적화 시나리오 중에 남한 국민 2천만을 학살하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지금 우리는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예.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이라도 청와대 전화해서 적각 사드 배치해라. 대북 심리전 심리전 전개해라. 예. 그 다음에 한미 동맹 강화라. 예. 한미일 동맹 강화라. 예, 예. 한미일까지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미국과 일본과 우리가 일본에 가까이 있으니까 네네. 일본과 손잡고 지금 이 위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해결 방안을 예, 예. 모색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직까지 그 미국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더 불안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미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예.
우리가 의지를 보여줘야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씨가 그 8.15 때 네. 한반도에서 뭐 전쟁을 일창하겠다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 가지고? 사실은 그것도 뭐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어떤 의견 표명이지 전 국민의 의견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그러면 이제- 저처럼 최후의 한 명까지 싸우겠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도 자위권이 있고 일본도 자위권이 있는데 예. 뭐 자기가 뭔데 그런 말 할 수 있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핵실험하는 거 다 알고 네네. 어떻게 보면 네. 상당히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생각하고 국민을 계몽시켜서 네네. 국민들의 안보 의식이나 방공 의식을 세워서 이 나라를 이 위기를 극복해서 일치 단결해서 예. 함께 가야 되는데 예. 강화문 한복판에서는 예. 사드 반대 반미 집회를 하고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뻔히 올 걸 알면서도 우리는 국민들은 나서서 목이 터져라 지금 사드를 당장 진행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태극기 애국 집회 하시는 분들이 한 세 네. 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네. 내일부터라도 모든 이 초점을 일로 모아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북 심리전 강화하고 예, 그다음 사드 즉각 배치하는데 예. 온 국민의 지금 힘을 모아야 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네. 이 위기 관리 능력이 없으면 자신 없으면은 예, 예. 큰 나중에 역사에 예, 예. 뭐 그저 얼마 바로 평가될 겁니다. 그죠? 예, 예. 바로 평가되니까 전 부분에 대해서 잘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는 분한테 이양하는 것도 예. 큰 애국입니다. 본인이 지금 대통령 연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이 예. 상황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주자주라는 어떤 마취에 빠져서 가장 국가로서 소중한 가치인 상호호국 정신을 잊고 있었는데 사실 오늘 이 북계 핵실험을 계기로 예. 민주자준이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뭐 찐딴지 같은 개념을 장난이죠. 예. 내려놓고 국가의 존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상호호국 정신을 오늘부터 함양해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임무를 부여받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군경은 뭐 지금 진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 예비역, 네, 그렇습니다. 예비역 전역하신 그다음에 뭐 퇴직하신 네네. 우리 군이나 경찰 출신들도 네네. 특히 이제 국가 안보에 관심이 많고 우리 네. 아버님 세대들이 더 많이 피땀 흘려서 네.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네네. 진짜 채빈국에서 네. 피와 눈물로 땀을 이룩한 오늘의 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통째로 우리 세금을 줘가지고 예. 우리가 스스로 인질이 되고 네.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는데도 예, 예. 우리 국민들은 지금 좌우로 나눠 싸우고 있고 네. 이것도 다 북한의 공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복합 배합전이라고 예. 걔네들은 안으로는 핵실험을 준비하고 미사일을 만들고 예, 예. 밖으로는 평화를 얘기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얘기하고 예, 예. 여기에 우리 남한의 종북 자익 세력들이 동조해서 네네. 남한을 지금 양분화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제가 우리 국민들 굉장히 역사적으로 용감하고 상무호국 정치에 투철한 국민인데 우리 국민을 비겁자로 역사의 비겁자로 만들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역사의 비겁자로 만들지 않기를 간절하게 지금 소망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에도 제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특히 보수 정당한테. 지금 이 상황이면 저희처럼 이 방송하는 내용들이 성명서로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를 압박해야 됩니다. 오늘 밤이라도 그 대변인은 예. 당의 수뇌부들은 네. 이 정부에 당장 이 부분을 전달해가지고 압박을 하십시오. 네, 이게 뭡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자, 참 이 암담한 오늘 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뭐 방송을 안 하다 밤에 급하게 좀 하게 네네네. 됐는데요. 오늘 우리 장 기자님 뭐 전문적인 분석 너무나 감사하고.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그 국민들과 해외계층 우리 진짜 나라를 걱정하신 분들한테 네네. 요약하게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그 이제 오늘 쭉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얘기를 간략하게 이제 정리하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계가 이렇게 6차에 걸친 핵 기술을 완성하는 거는 미국과 싸우겠다는 뜻이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내놓으라는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먹을 테니까 내놓으라는 압박의 24년의 결실이고요. 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미일 공조체제가 지금 형식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북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폭적인 그 대북 심리전을 즉각 개시하고 그다음에 사드를 즉각 배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맹을 이제 복원을 해야 되고 중국에 대한 어떤 입장을 확실히 이번 기회에 쳐야 되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닙니다. 이 안보 같은 거. 그렇죠. 본인이 위기관리 능력이 없으면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대한민국호를 이양하는 게 역사에도 큰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고요. 근데 예. 또 우리 국민들
굉장히 용감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살아남았던 끈기 있는 국민이고 민족인데 비겁하게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점. 또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이 자각해야 된다는 점 오늘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미국의 어떤 그 성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송이 끝이 아니라 임시 편성이라도 계속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에게 어떤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장 기자님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예. 국민 여러분, 지금 국가가 위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들어오자마자 군을 해체하다시피 육군의 그동안 국방부 장관인 합참 의장이 어떤 기존의 국군의 그 체제를 네.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기갑전의 1인자인 박찬주 대장을 여론몰이로 매장시켰습니다. 이게 또 오늘 이 현실이 맞닥뜨리니까 또 이것도 아주 의심이 갑니다. 네. 그 아주 국가 안보회가 가장 위기한 시기에 이런 일이 저질러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간 5,000년간 그걸 경험을 겪고 이겨왔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함께 뭉친다면 북한의 핵폭탄도 무섭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귀를 활짝 여시고 마음도 여시고 그리고 필사즉생에 자, 나라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때에서 분명히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각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뉴스타워는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분석하고 좋은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나설 시간이 되고 나서야 된다면 당당히 저희들도 전장에 나서겠습니다. 최일선으로 가라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희와 함께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그리고 이 핵위기의 수석탄 위기로 핵 문제로 전 세계가 위기에 처했는데 전 세계를 구해야 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